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응급실의 MC 박재현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응급실은요,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해결책을 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과 또 주식 습관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전문가분들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건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여기 커뮤니티 방에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응급닥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의 응급닥터는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변곡점을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드디어 코스피를 역전을 해서 1% 정도 이제 지수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항상 코스닥을 얘기하면서 키 맞추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출발에 이제 신호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올라줬었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 저점 딱 두 번 지켜주고 나서 오랜만에 지금 1% 정도 가량 올랐거든요. 꽉 찬 양봉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통 코스피에 좀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선물 매수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 조정이 없이 올라갔어요.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현재 추세 맞으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혹시나 빠지면 국내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역대급 순매수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과거에는 환율이 1,300원, 뭐 1,350원 이 정도 넘어가면 경제에 문제가 있고, 뭐 실제로 금융 위기도 터졌고,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킹달러가 그냥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곳이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몰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유럽도 휘청휘청 할 때 미국으로 그럼 달러가 더 강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한 것뿐이지, 막 경제 문제가 터질 것 같아서 강한 게 아니라서, 나스닥이 혹시 조정이 오더라도 국내 증시는 지수 상승을 뭐 같이 조정을 받는 날도 있겠지만 충분히 엇박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이제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국내 증시 조금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 해외 증시로 많이 이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많이 팔고 있는데 많이 갔을 때 국내 증시에서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하반기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국내 증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코스닥 올라오기 때문에 순환매 돌면서 물려있는 종목들도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눌려있는 종목, 뭐 순환매 돌 차례니까 잘 보유하고 계셔서 수익 챙겨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외국인들의 상반기 역대급 매수를 보여줬고 또 양시장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 국내 증시 조금 더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을 잘 들어봤는데요. 국내 증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한 만큼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 시청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몇 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잡채님이 오늘 원전주가 반등했는데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체코의 30조 원 원전 발주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오늘 강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전주 제 기준으로는 지금 체코 수주 관련해서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 전에 사실 오늘 원전주가 올랐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체코 등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해서 오늘 오른 부분이 큰데 저는 그 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에 가가지고 먼저 장사를 좀 했거든요. 장사를 했는데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저도 원래 그 전까지는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덜으라는 말을 좀 드렸는데 근데 저 지금 보기에도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고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전주 조금 더 보셔도 되고 혹시 조금 불안하시다 그럼 절반 정도 더시고 나서 비중을 좀 챙겨놨다가 혹시나 조정이 와서 다시 담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전력난 아니면 뭐 소형 SMR로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혀 팔 필요는 없어요. 팔 필요는 없고 체코 원전이 안 되더라도 단기 노이즈로 이제 끝날 뿐이고 조정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원전은 상승을 할 텐데 대신에 이제 나는 장투 말고 기대감은 오늘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체코 수주가 남았는데 반반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덜어두시고 관망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덜 필요 없이 그냥 끝까지 원전주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전 관련주 조금 더 보셔도 되고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좀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우리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콜라님이 미국이 경기 둔화한다고 하는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과 또 향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또 아직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네. 발표될 CPI 물가 지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뭐 70%라고 하긴 하는데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사로 본 거로는 이제 CPI도 혹시 예상치보다 이제 경기가 둔화되게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게 나오면 7월에도 깜짝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자극적인 기사일 뿐이고 절대 저도 7월에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죠. 가장 높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좀 무조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지표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나와야 돼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 조정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다 같이 그냥 빠지고 그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표가 그냥 예상치대로 잘 나오면서 9월 달까지 스무스하게 흘러가다가
9월에 금리 인하되면서. 근데 사실 금리 인하되고 나서는 변동성이 좀 생기는데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게 9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장이 빠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조정, 건강한 조정 정도로만 오지 않을까.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고 9월 달에도 자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뭐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3,200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 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또 금리 인하하고 나서도 장이 건강한 조정 정도 있을 예정이니 조금 더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벌써 종목 상담 접수가 2개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넥슨게임즈인데요. 포항 영일만 가스전 그리고 유전 탐사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또 게임주들이 요즘에 최근에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넥슨게임즈만 최근에 유독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이 2 종목 잠시 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상담을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저희 상담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늘 채택되신 분들은요. 여기 채팅방에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 코너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처방 결과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단 처방을 내린 내용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시점에 처방을 받는다면 좋은 수익률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김동인 전문가님이 내린 처방인데요. 7월 3일에 내린 처방 결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동인 전문가님이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신성 ST 내려주셨는데 신성 ST가 테슬라의 ESS 모멘텀을 받고 다음 날에 급등 11%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 만병통치약을 공략을 해서 7.77% 수익률을 내셨는데 우리 전문가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저번 주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 나와서 대화제약이라는 거를 어쨌든 수익을 드렸고 또 신성 ST도 바로 또 다음 날 수익이 났거든요. 뭐 차트 한번 보시면 근데 신성 ST가 지금도 사실 팔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들어가자마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익절을 한 거고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절반 정도 익절을 한 걸 어느 정도 타이밍에 다시 한번 비중을 태워야 될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뒤에서도 수익 리뷰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짧게만 얘기해드리는 건데 그냥 앞에 매집밖에 없어요. 매집밖에 없고 종목이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추가해도 비중을 더 태워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좀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내려주셨던 만병통치약 신성 ST 힘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만병통치약 종목 수익 리뷰 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게 해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날 우진엔텍 매수를 해서 5월 27일 날 35.81% 수익 기록하셨고요. 또 5월 30일 날 태성을 매수해서 5월 30일 당일 날 18.55% 수익 내셨고요. 그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주죠. 나노신소재 6월 3일 날 매수해서 6월 11일 날 24.75%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관련주죠.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5월 23일 날 매수해서 6월 14일
74.34%, 무려 74.34% 수익 실현하셨고요. 또 인벤티지랩 3월 8일 날 매수해서 7월 2일 날 22.71% 수익 리뷰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마지막으로 만병통치약 종목이죠. 보이시나요? 대화제약 7월 2일 당일 날 제시하셔서 당일날 매도해서 14.1%. 네, 14.1% 이거 그냥 나오는 수익률 아니잖아요. 무려 당일날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또 다음 종목 신성 ST. 이 종목도 7월 4일 날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날 매도한 다음에 7.77%. 정말 만병통치약 종목이 당일로 너무나 좋은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우리 전문가님 뭐 네. 추가적으로 네.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리뷰가 있으실까요? 저기 수익률표 보시면 나와 있는 네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현재 지금 7월 달에 이제 실적 장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 쪽이 또 세게 올라왔어요. 세게 올라왔고 제가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리뷰를 계속 하면서 지금 살 구간이다. 지금 살 구간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줬어요. 기회를 많이 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17,000원 밑에서는 매수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이 종목 지금 살 자리다라고 말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실리콘2 차트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제가 이 화장품 쪽 매수했던 이 근거는 모든 종목군들이 이 밑에 있는 하늘색 볼린저 밴드선 보이시죠? 보통은 힘이 없는 종목들이나 주도주가 아니었던 종목들은 사실 이런 걸 좀 무시를 해버리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이건 사실 세력이 아닌 이상 이렇게 올리질 못해요. 올리질 못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딱 맞고 상승이 왔어요. 근데 제가 선지뷰티 사이언스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딱 보세요. 볼린저 밴드 하단 맞고 이날 7월 2일 딱 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기 저점을 안 깨고 깨는 척하고 이게 개미털기죠. 깨는 척하면서 지금 오늘 6% 정도 상승을 돌려놨는데 수출이 아마 지금 오늘 사조 대행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저평가다. 그리고 앞으로 수출이 이제 실적의 반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럼 화장품 쪽도 거의 저는 같은 이제 논리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진 않았어요. 뭐 지금 가셨다고 하면 뭐 마이너스 3% 정도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빠질 수도 있지만 근데 마이너스 3%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시기에 늦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화장품 쪽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헤드앤숄더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쌍봉보다는 헤드앤숄더 모양이 더 가깝죠.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여기 상승했다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뭐 상승은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점 시그널 헤드앤숄더를 찍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짧은 파동으로 봤었을 때는 3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3파동. 1파, 2파, 여기서 3파 세게 한번 나올 수가 있어서 저도 이건 흐름은 지켜보고 커뮤니티 방에서 뭐 어떤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수익이 났지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 리뷰해 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도 다시 들어가는 거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급 종목을 치료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를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참여 방법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 주셔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똑같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여기 커뮤니티 방에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종목 응급실 메인 코너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죠.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의 응급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ABL 바이오요. 아, 네. 그러면 매수가랑 매수 비중을 이야기해 주시면 네, 도와드릴게요. 25,000원에 10%. 네, 25,000원에 10%고요. 네. 자, 그럼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고민이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거 뭐 유상증자니 뭐니 한다는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지금 수익신을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아, 네. ABL 바이오 언제까지 가지고 계셔야 하나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유상증자를.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악재는 맞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적으로 또 투자를 더 하려고 유상증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상증자 받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 필요는 없고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바닥 시그널이 나왔어요. 저도 이 종목을 이 당시에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근데 보시면 바닥을 찍었다는 시그널, 여러분 지금 역헤드앤 숄더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저게 혹시 헤드앤숄더라고 패턴을 아시나요? 시청자님? 뭐라고요? 그러면 이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주가의 네. 저점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청자분도 뭐 쌍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점 시그널. 네. 지금은 전혀 저는 쌍봉이라고 볼 수는 없고 팔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이 10%인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비중을 더 태워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 근거는 여태까지 상장을 하고 나서 장기 박스권이에요. 근데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여러 가지 힘이 강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럴 때 순환매가 돕니다. 뭐 최근에 바이넥스도 순환매 돌면서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죠, 최근. 그럼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가 추후에는 엄청난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냥 앞에 있는 매물대 때문에 항상 올라가면 좋겠지만 세력이 돈을 일부러 쓰는 건 아니잖아요. 세력도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개미들을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막고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막고 살짝 떨어뜨린 것 뿐이지 일단 3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뭐 절반을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솔직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33,000원에서 정리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정리를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저희 시청자분님께서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바이오 쪽으로 모멘텀이 더 강해진 거죠. 더 강해진 거고, 기술 수출이든지 앞으로 임상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 좀만 더 지켜보세요. 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은 그럼 이거 유승증자를 받아야 되나요? 지금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예요? 혹시 가격이?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는데, 평단가보다 낮으시면 무조건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나 가격만 더 제가 톡방에다 그럼 남겨드릴게요. 가격을 알아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에 가가지고 톡방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이따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ABL 바이오 아직 매도하지 말고 비중을 조금 더 태워도 좋을 종목이다. 그리고 3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32,500원에 15%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제가 사고 나서 한번, 34,000원까지 오기는 했는데, 네. 그때 하던 뉴스가 좋으니까 조금 어차피 돈 먹으려고 한 거니까 조금 더 먹으려고 욕심내다가 계속 떨어져요. 네네. 그래서 그-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네, 있어야 네, 네.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바로 우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랑 바이든 토론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다행인 거는 고점에서 물리신 게 아니고 최근에 단기적인 이제 상승에서 물리셔서, 이게 자금이 혹시 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급하진 않은데 네, 자꾸 떨어지니까 그쵸. 불안하죠. 그래서 혹시 더 떨어져도 버티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네. 더 떨어져도 네. 이 종목을 더 갖고 있으라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저희 어머님 평단가는 저는 무조건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이거는 트럼프랑 바이든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퇴 촉구를 받고 있지만 자기는 안 한다. 근데 혹시 이제 후보가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 조금 눌렸는데 노이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인다고 했었을 때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으로 정말 뭐 잘 나가는 기업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 아마 네. 이때 수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때 쌍봉 딱 단기 쌍봉 찍었을 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에 매물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절반만 더 줬어도 지금 같이 이렇게 막 아쉬워 이렇게 생각은 안 들으셨을 텐데, 왜냐면 떨어졌었을 때 지금 같은 자리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5% 태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셔가지고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 구간 있죠. 최근에 만들어주고 있는 저점이 25,000원이었잖아요. 25,000원을 뚫는다고 하면 기간은 3, 4개월 더 걸립니다. 근데 여기를 뚫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더 내려갈 그것도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박스권 그려놨잖아요. 네. 이 박스권이 뚫리면 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스권 뚫리면 돈이 얼마래요? 뚫리면 다시 한 번만. 가격이. 가격이 25,000원 선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25,000원. 25,000원 선을 지켜주고 올라가면 더 추가해서 올라가도 되는 거죠? 비중을 태우실 거라고 하면은 네.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대결 구도를 보시고, 혹시나
후보가 교체가 되셨을 때 확인이 되고 나서 비중을 태우시는 게 낫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비중을 태우신다라고 하면 비중을 태워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을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25,000원 지켜주는 거 보고 비중을 태우신다고 하면 차라리 무너졌을 때 태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25,000원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게 대응이 그때그때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네, 예, 25,000원 무너지고 알겠습니다. 나서 그 다시 한 무조건 그 바이든 쪽이 이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후보가 교체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업입니다, 업. 네, 전문가님이 하나솔루션 이 종목에 대해서 업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현재는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떨어진 거지 평단가까지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대신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관망하면 좋겠다라고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 한국가스공사 6만 원이고요. 비중은 45%예요. 아, 네.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이 45%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이요. 네, 그럼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밀어주는 테마라서 좀 샀는데 이게 기다리면 올라올지 좀 그게 궁금해서. 아, 네, 그렇군요.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중이잖아요. 비중이 근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45%인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 다시 네. 반등이 될까요? 제가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한국가스공사도 같은 관점입니다. 일단 매집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매집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공격적 매집이라고 합니다.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매집이 잘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당연히 조정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분한테도 비중을 태우라고 말을 했어요. 오히려 여기서.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사실 45%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래서 그냥 5% 더 태워가지고 50%로 한 5만 원대까지 떨어뜨려 놔서 6만 원은 제 생각에는 반등이 세게 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정이 이제 12월에 시추를 시작을 하고 혹시나 시추가 성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단기간에 100%까지도 오를 수 있는 재료에다가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중을 어차피 뭐 지금 손절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저는 모험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50%라고 이렇게 태우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5%더 태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래서 5%더 태우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한 5만 원대 만들어 두시면 충분히 저는 뭐 N자 파동을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N자 파동이 아니더라도 계단식으로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 GS 글로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들고 있는 저희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저희 이 어리신 분들이나 다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그릴 수가 있고 나라에서 즉각적으로 오버 같은 거에 대응 바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IR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또 뉴스가 분명히 뜰 거예요. 그럴 때 슈팅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이라도 손절을 하셔서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꾹 참고 12월까지 꾹 참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이너스 퍼센트가 뭐 20% 정도에서 19% 뭐 18%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또 그 정도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테마와 모멘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업을 드리면서 과감하게 5%더 태워가지고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5% 비중을 더 태우셔도 무관할 정도로 좋은 종목이고 또 6만 원까지 매수가로 갈 수 있으니까 12월까지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응급 종목 고민을 명쾌하게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응급 종목, 고민이 되는 종목을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니까요. 샵 022638-3987로 전화 주셔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24만 3천 원, 네. 20%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게 다음 달 8월 말경에 저기 인적 분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 인적 분할을 받는 게 그전에 한번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한 달 정도 정지됐다가 이제 풀려서 이제 두이사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지난달에 저기 샀는데 인적 분할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아, 그러세요. 네. 이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네, 인적 하셨습니다. 분할 때문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저번에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있던 게 혹시 이수화학이었나 궁금하네요, 갑자기. 인적 분할로 수익 많이 내셨다는 종목이 이수화학이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기 아. AP 시스템이었었나? 아, 네네. 아,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날 인적 분할 이슈로 아마 꼬리를 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좋은 쪽으로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산 쪽 뭐 여전히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또 공통적인 수혜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트럼프의 강력한 수혜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전혀 팔 필요는 없고, 지금 5일선도 전혀 지금 위협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21선 네. 지켜주면서. 그래서 30만 원까지는 장이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4만 원일 때 8만 원에 판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 계좌는 아니지만 8만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그때 투자했었던 이유가 우주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좀 어마어마하게 좀 곽강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네. 근데 스페이스 X 이슈가 아직까지도 뭐 계속 좋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쪽은 무시할 수 없는데, 국내에서 우주 관련주 중에는 방산 말고, 방산의 모멘텀은 당연히 너무 좋지만 우주 그 성장주, 어마어마한 성장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타점을 안 줘서 잘 못 사는 주식이지, 만약에 이렇게 수익 중이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일상생활 뭐 여유롭게 즐기시다 보면은 그냥 눈 깜짝할 네. 사이에 막 올라가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서 한 네. 21선 깨기 전까지, 그리고 5일선을 좀 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꾸준히 매수하시면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보통 주가가 끝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상단 부근에서 추세에 맞춰서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막 하루에 뭐 10% 이상 급등하는 날은, 사실 그런 날은 비중을 절반 이상 저는 파셔야 된다라고 좀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10% 이상 급등이 네. 나오는 날 절반 이상. 그렇게까지 급등은 안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가끔가다 이제 10% 이상 급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날 보시면은 13%. 근데 꼬리를 달고, 이때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꼬리를 많이 안 달았는데, 이때나 뭐 이럴 때 보시면은 주가가 19%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10%에서 13% 이제 급등을 한다.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업이죠, 업.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방산 쪽 트럼프의 강력한 수혜주이고 또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고 편안하게 있어도 어느 순간 올라가 있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의 응급 종목 어떻게 될까요? 저 넥슨 게임즈 가지고 있고요. 네네. 네, 25,550원에 이제 비중 2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제가 좀 높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좀 올랐을 때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단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네,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아, 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평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슨 게임즈. 근데 그 전에는 참 버티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주가가 밑에서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신작이 나오면서 근데 오늘 기술적인 차트 부분에서 좀 중요한 위치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다시 한번 중간에 있었던 고점을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갭이 떠서 시작을 한 자리가 저항을 맞는 부분이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면 조정이 오기 마련이죠. 조정이 오기 마련인데 이 종목은 조정이 안 오고 심지어 갭까지 뜨면서 오늘 10% 정도에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25,500원이 평단이시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생각해 보시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뭐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거의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신선한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이 게임이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평단가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올라온 거 손절보다는 여기 지금 추세 그려준 라인 있죠. 여기 라인만 뚫리지 않고 계속 지켜주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자분께서 꼭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달 정도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무조건 업이에요. 너무 지금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넥슨 게임즈 이 종목에 대해서 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의 응급 종목 어떻게 될까요? 저 CJ 대한통운 네네. 99,000원에 25%요. 아, 25%요? 네, 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사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져 갖고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요. 아, 네. 이 종목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계속 더 가지고 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 하셨습니다. 바로 네. 우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이 99,000원. 차라리 저는 지금 비중이 25%면 사실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에 차지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시장 소외주, 그다음에 알리랑 테무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 PBR 관련 주기도 한데 사실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써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 PBR 관련해서도 이슈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은 반등 와가지고 좀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그럼 이 종목은 저 PBR 관련주로도 볼 수도 없고 단지 알리와 테무. 근데 알리와 테무가 EU나 미국에서도 지금 퇴출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안 좋은 소식들만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노이즈를 견디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고 난 뒤에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에서 뭐 완전 다 손절하기 좀 힘드시다고 하면 절반 이상이라도 좀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는 안 되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10% 정도 안 되는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지금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지금 시장 소외주들 말고 차라리 모멘텀 있는 종목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 차트는 지금 정도면 매수 자리긴 해요. 매수 자리긴 한데 이 종목 기다릴 바에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사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는 평단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손절하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차라리 빨리 좀 자르시고 모멘텀 있는 시장 관심주들로 해가지고 복구를 한 다음에 수익을 내시는 게 어떨까라고, 그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아버님이 선택해 주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다운입니다. 다운.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버님? 없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다운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시장이 지금 아직은 흔들리고 있으니까 매도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응급 종목 명쾌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는 종목과 응급 종목을 여기 하단에 들어가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 주셔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똑같이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소개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인식해서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인식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가 우리 전문가님의 만병통치약을 쏙 투여를 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 오늘 어떤 만병통치약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딱 포인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일단 매집이 굉장히 잘 됐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됐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잘 올라와야 주가가 잘 올라오시는 거 아시죠? 근데 미리 선반영 받고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는 AMD, AI PC, 엔비디아와 어쨌든 PC 쪽으로 또 모멘텀이 생겼고 그리고 퀄컴, 이제 인텔 뭐 이런 기술력인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부분이긴 한데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하기가 얼마나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삼성전자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와도 지금 테스트 통과를 해놨고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매집이 굉장히 잘 됐죠. 외국인들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 보시면 그냥 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 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고 AI PC가 이제 하반기부터 출시되거든요. 하반기부터 출시가 되고 애플이 9월에 이끌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혹시 올라갈 수도 있고 판가름이 날 때 AI PC가 만약에 대박이 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신고가 뚫으러 갑니다. 신고가 뚫으러 가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차트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잘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있었는데 보통 조정이 있다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해요. 다시 한번 좀 빠지기 마련인데 빠지지 않고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PC가 보통 24년도 6월 달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레노버 이런 뭐 삼성 다 하반기에 그리고 하반기 지금 6월 달에 다 몰려 있게 출시가 됐거든요. 되고 나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윈도우 10이 25년도에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 PC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I PC로 교체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PC로 교체를 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AI PC가 조금 더 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정도면 사실 이거는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지금도 매수 타점이긴 해요. 매수 타점이긴 한데 혹시나 매수 타점을 못 잡으신다고 하면 같이 끌고 갔었을 때는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잡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매집이 잘 됐고 대시세가 안 나왔고 기술력으로 보시면 AMD, 엔비디아, 퀄컴 뭐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너무 투자하기 매력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만병통치약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셨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우리 왼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인식해서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순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